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릴게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얘네들이 한창 좀 괜찮았었는데 토론토도 아마 되게 잘하고 있었었죠. 토론토가 얘네들이 그 7경기 동안 6승 1패 구간 이런 게 있다가 지금 4연패입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6경기는 1승 5패고요. 필라델피아도 확실히 살아났었어. 클리블랜드, 시카고, 레이커스, 세크라멘토한테 4연승 달리다가 근데 그 이후에 덴버, 보스턴, 댈러스,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미러키 이렇게 만나고 얘네들도 6경기 1승 5패거든요. 둘 다 한창 괜찮아졌었는데 최근 흐름이 뚝 끊긴 그런 모양새입니다. 맞대결 상으로도 원래는 필라델피아가 토론토한테 굉장히 셌었어요. 7연승을 달리다가 올 시즌에 개막전쯤에 그때 이제 토론토가 한번 끊어가지고 필라델피아 시즌 초반 스타트가 좀 안 좋았었는데 뭐 내일 이제 상황상으로는 필라델피아는 엔비드, 맥시, 조지 빅3가 전부 다 가동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요. 여전히 엔비드가 퀘셔너블이긴 한데 저는 매번 요즘 들어서는 엔비드가 있는 게 필라델피아한테 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얘가 뛸 때는 막 트리플 더블도 해주고 잘할 때도 있는데 너무 턴오버도 많은 편이 있고 특히 이제 수비가 딱 버티고 섰을 때는 괜찮은데 상대가 빠르게 밀고 들어오고 이럴 때는 아주 형편없거든요. 일단 그런 게 좀 보이고. 자, 토론토는 지금 퍼들이랑 바렛이 이 올스타 브레이크 지날 때까지 아웃이에요. 제가 얘네들이 빠질 때는 지난번에도 뭐 언더 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점수를 잃는 부분이 크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토론토도 그러니까 사실은 필라델피아가 엔비드 빠지는 것보다도 이 정도면은 전력상으로는 더 큰 부분들이 아웃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는 건데 아까 제가 얘네들 둘 다 최근에 1승 5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는 이거 조금 변호를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필라델피아가 최근에도 그래도 결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엔비드가 나왔을 때 막 전반전에만 디트로이트한테 거의 한 30점을 뒤진다든지 그런 경기도 있었었는데 사실 저는 좀 나름대로 잘 비벼왔다고 생각을 해요. 덴버나 보스턴, 덴버한테는 이런 상성 차이가 워낙에 심했었고 보스턴한테도 이기고 있었는데 보스턴의 3점이 막판에 많이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역전 당하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디트로이트한테 일찌감치 터진다든지 미러키랑도 쿤보가 없는데 빠른 템포나 포르티스의 아주 엄청난 활약이라든지 릴라드 비롯해가지고 3점도 많이 터지고 그런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는 전 나름대로 잘 싸웠는데 좀 억울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토론토도 비슷해. 왜냐면 토론토가 요즘에 그 1승 5패 하는 와중에 클리퍼스를 잡아낸 건 대단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시카고, 뉴욕, 멤피스, 오클라호마, 휴스턴. 시카고는 3점이 너무 터졌었고 상대방이. 그리고 뉴욕, 멤피, 오클, 휴스턴. 얘네들은 딱 봐도 상대가 굉장히 험난합니다. 동서부에서 너무 센 팀들만 만났다. 뭐 이런 것들도 겹치고 했어가지고 나는 둘 다 요즘에 1승 5패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기는 했다. 이런 얘기들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래가지고 토론토가 요즘에 오클, 멤피스, 뉴욕 이런 팀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는 언더 팀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언더 흐름으로 야투 시도도 줄이고 본인들의 시도도 줄이고 상대도 최대한 늦춘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언더 게임을 많이 일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나마 직전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87대 94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것들도 많이 좀 줄어들긴 했어요. 전체적으로 언더 게임 느낌이 좀 나죠. 원래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올 시즌 내내 얘네들은 야투 시도도 적은 편이고 템포도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대 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요즘에는 얘네들도 미러키랑 또 디트로이트, 보스턴, 덴버 다 이제 오바 게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지금 부풀려진 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226점도면은 그냥 언더 보고 싶어. 언더. 이거는 사실 7.5. 사실 결장 상황을 생각하면 토론토가 어려워요. 그건 맞는데 나는 엔비드가 뛰는 필라델피아도 지금은 의심스럽거든요. 자, 타이리스 맥시의 지난 10경기 아주 살아난 게 아주 크죠. 그 지난 10경기 동안 평균 33.8득점, 어시 7.6개, 스틸 1.7개, 슬래시 스탠 라인도 굉장히 좋고요. 효율도 좋다. 이런 것들이 되게 보이죠. 다만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딱 개막전 그쯤에 26.1%의 야투를 기록하고 되게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맥시는 매번 토론토 상대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야투들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괜찮죠. 가드 치고는. 나는 요즘에 살아난 맥시라면 또 한번 토론토 상대로 해줄 것 같다. 뒷같이 진짜 수비 고자도 있고 이거는 토론토보다는 필라델피아의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엔비드의 상태가 중요해 보입니다. 글쎄 사실 또 토론토처럼 느린 팀 그런 팀이랑 붙으면 엔비드가 좀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핸디는 좀 피하고 싶고요. 그냥 언더 정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 대 뉴욕 경기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뉴욕 하면은 지금 오바 보기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살짝 이것도 흐름이 좀 끊겼어. 뉴욕도 뭐 타운스가 부진하다든지 아노노비가 빠지고 이래가지고 전력상에 약간 균열이 있었는데, 뉴욕도 저는 매번 얘네들이 최근에도 비슷해요. 최근에 뉴욕이 그 이제 야투 시도상으로 여전히 지금 오클라호마랑 같이 막 97회 정도로 엄청 많이 때려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좀 언더팀들 만나가지고 뭐 토론토라든지 휴스턴 같은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야투 시도가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뉴욕 닉스는 평균적으로 5경기 동안 거의 뭐 한 237점가량 찍히고 있죠. 그리고 인디애나도 얘네들도 상대랑 좀 맞춰주는 팀인데, 요즘에는 이제 뭐 클리퍼스 만나다든지 포틀랜드, 유타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는 좀 언더 냄새가 나기는 나요. 나는 둘이 붙으면 많이 좀 주고받을 것 같거든. 이거는 일단은 뉴욕의 색깔, 얘네들은 요즘에 엄청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트랜지션 포인트, 속공 점수가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뉴욕이. 나는 일단 오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많은 야투 시도랑 야투 감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보인다. 요즘에 이제 뉴욕 하면은 제일런 브런슨이 많이 살아났어요. 제가 그전에는 브런슨이 한참 3점이 개쓰레기여가지고 뉴욕의 전체적인 3점이 많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됐었다, 그런 구간들을 짚어드렸었는데, 요즘에는 제일런 브런슨이 최근에 한 11경기 동안 경기당 뭐 이제 야투 52%, 3점 45%로 경기당 28.5득점,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런슨이 많이 살아난 거, 옆에 이제 뭐 하트나 이런 애들 다 잘해주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타운스가 살짝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타운스가 부상으로 좀 빠진 이후에는 성적이 그전만큼은 아니에요. 그전에는 3점도 엄청 잘 넣고 야투도 50% 그냥 훌쩍 넘기고 리바운드도 많이 잡아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엄지손가락 부상 때문에 뭐 이탈한 적도 있었고 직전 경기도 사실은 좀 못 나올 뻔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한테 되게 공략당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타운스가 야투가 44.4%, 3점이 30%입니다. 썩 좋지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슬리긴 하는데, 사실 인디애나도 얘네들도 오바팀 느낌은 잘 안 나긴 해요. 일단 네마드 같이 좋은 수비수도 있고 상대를 최대한 좀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 그래갖고 이것도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 상으로는 오바가 그렇게 막 편하진 않은데, 저는 그냥 요즘에 뉴욕 색깔 생각하면 오바를 좀 보고 싶습니다. 뉴욕이 여기에 약간은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좀 언더팀들을 많이 만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랑 만났을 때도 심지어 점수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난 편이에요. 뉴욕 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글쎄 뉴욕 닉스가 지금 일단 원정이긴 하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는 얘네들이 홈보다도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거든요. 홈에서 18승 10패, 원정 16승 8패, 오히려 승률은 원정에서 잘 나오는 편이야. 물론 이제 인디가 얘네들이 원정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나는 뉴욕 닉스의 요즘 상태로 1.5 정도, 그리고 내일 뭐 타운스가 정상적으로 뛰고 아누노비까지 지금 퀘셔너블로 격상이 됐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은 뉴욕이 1.5 정도 받은 거는 기분이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뉴욕 사이드에다가 오바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근거는 크게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최근에 이런 좀 흠집 난 거는 상대 팀들에 따라서 약간 좀 이게 조정이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카고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맞대결이 한번 있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2월 3일날 했는데, 시카고 대 디트로이트 최근 맞대결 119 대 127이었습니다. 점수가 뭐 246점이 났네요. 무난한 오버였었는데, 자, 일단 시카고, 자, 이때부터는 이제 마타스 부제리스를 좀 많이 기용을 하면서 그 이제 라빈을 보낸 이후거든요. 부세비치가 뭐 20점 봐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카고의 색깔 3점 52개를 던졌습니다. 시카고의 색깔대로 3점에 대한 의존도가 컸는데, 사실 야투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었거든요. 이날 89개로 많은 시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야투율이나 3점이 시카고 치고는 그렇게 막 터진 날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턴오버가 19개다 이랬었는데,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일단 커닝햄도 사실 평소보다는 그렇게 좋았던 날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뭐 비즐리 같은 데서 3점 터지고 이러면서, 사실 이날도 야투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2점 슛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3점이 되게 안 터졌죠. 30개 중에 10개밖에 안 들어갔다. 저는 매번 요즘에 디트로이트는 3점에 대한 빈도를 줄이고 리머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2점 슛 야투 시도가 69개니까 3점을 30개밖에 안 던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돋보였던 날이에요. 시카고의 이제 부세비치는 덩치는 있고 리바운드는 잘 줬지만은 수비가 좋은 센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높이도 그렇고 디트로이트가 꽤나 편한 게임을 했다, 그런 것들이 보이는 날입니다. 뭐 스틸을 14개나 해가지고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온 것들, 시카고보다 거의 뭐 한 12번 정도 공격을 더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돋보인 날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두 팀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빠른 템포로 흘러갔고, 사실 둘의 야투율이 그렇게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240점이 넘게 났다. 저는 요즘에 두 팀 다 여전히 오바팀의 색깔이라고 보여요. 제가 몇 번 시카고가 얘네들 인상에 비해서는, 오바팀이 인상에 비해서는 점수가 생각보다 언더게임이 자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내일 뭐 시카고의 3점이 진짜 막 개판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오바를 보고 싶습니다.
디트로이트도 얼마 전에 이제 샬럿이랑 진짜 개씹똥 게임을 했거든요. 전반전에만 거의 한 30점을 앞서 나갔는데 후반전 들어가지고 야투가 진짜 개판이어가지고 좀 정신 나간 턴오버도 많았었고 30점 앞서던 거를 2점 차까지 쫓겼어요. 그래도 그거를 또 다시 좀 벌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 저는 이 경기도 그냥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해 보여요. 두 팀 다 꽤나 많은 이런 찬스들을 주고받을 것 같고 저는 오바에다가 그래도 승리하는 쪽이라면 디트로이트를 조금 더 보기는 볼게요. 이게 시카고가 3점이 엄청 터져버리면은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얘네들 얼마 전에도 이제 골스와의 경기 때 사실 전반전에 3점이 엄청 터져가지고 69점 내면서 14점을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후반전에 3점이 안 터지고 버틀러의 이런 잡빙 같은 것들을 못 막으면서 경기가 20점 차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만큼 시카고라는 팀은 믿을 수가 없는 팀들입니다. 전반전에 많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뒤집히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는 그냥 오바가 좀 더 편해 보이고 디트 사이드 보는 거는 별다른 큰 근거는 없는 경기입니다. 이거는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멤피스 경기 있는데 자 일단 피닉스는 내일은 듀란트가 돌아올 거로 보여요. 일단 뭐 저는 매번 피닉스라는 팀은 듀란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매번 해왔었는데 지금 듀란트랑 빌이 없을 때 피닉스가 진짜 막 알렌이 엄청 캐리했던 경기 그런 뭐 유타전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부커가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간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피닉스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나마 시즌 초반에 비해서 타이어스 존스가 조금 더 편한 내용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있는데 리차즈의 영입이 마땅히 대단히 성공적인 것 같지도 않고 영입해온 마틴도 누워있고요. 자 피닉스는 최근에 피닉스의 최근 어떤 특정 구간에서는 본인들이 시도한 야투 횟수랑 상대팀한테 허용한 야투 횟수랑 10개가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상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엄청나게 늦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공격에 방점을 찍을 만한 해결사가 없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서 듀란트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듀란트의 있고 없고 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자 듀란트가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다. 그래도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네요. 듀란트가 없을 때 마이너스 수치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원래는 이게 한 2점밖에 안 났는데 그래도 지금은 3점 넘게 나긴 납니다. 듀란트가 없을 때 피닉스가 생각보다 여기는 좀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거보다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듀란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듀란트가 올 시즌 13경기를 결장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피닉스는 2승 11패였습니다. 기록이 되게 안 좋았고 최근에 이제 3경기를 전부 빠져가지고 기록이 더 안 좋아졌어요. 듀란트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득점이 9.2점 손실을 보고 실점이 9.3점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생각보다 듀란트가 없었을 때 이 득점 손실이 생각보다 적었었거든요. 요즘엔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피닉스는 듀란트가 없을 때 평균적으로 18.5점이나 공수 양말에서 빠꾸가 난다. 근데 언더오버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언더오버 차이가 오히려 좀 보이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점도 많아지고 득점 줄어든 것도 많아져가지고 언더오버 차이는 거의 없고요. 듀란트가 없었을 때 마진 차이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은 듀란트가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피닉스가 경기력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언더오버는 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은 경기력은 조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일 상대가 멤피스잖아. 요즘에 멤피스 졸라 잘하죠. 잘하다가 이제 오클라호마 같이 어려운 팀 만나서 깨졌는데 지금 멤피스는 이 좀 상당히 좀 템포가 느리고 좀 수비적인 마인드로 하는 미네소타나 뭐 휴스턴, 오클라호마 그런 팀들한테는 고전을 했었는데 상대랑 그냥 오픈 게임 하면서 막 뛰고 노는 막 그런 경기들은 날라다닙니다. 피닉스가 딱 그런 만한 경기죠. 지금 피닉스는 전혀 수비적인 강점이 없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상대를 최대한 뭐 못 던지게 하는. 여기도 보면은 피닉스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내용은 괜찮거든요. 12등 10등인데 실점 자체는 28등이야.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피닉스는 최근 들어서 상대팀한테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내준다든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내줘가지고 공격 기회를 많이 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런 면에서는 약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반대로 보니까 이 멤피스는 지금 그 이제 야투 시도 횟수상으로는 한 10경기 동안 그 전체 2등입니다. 2등. 오클라호마 다음으로 많아요. 97.8회 막 이래. 이런 기간인데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자유투 횟수도 27.1회로 골스 다음으로 2등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마디로 멤피스의 공격이 굉장히 맹렬하다. 엄청나게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했던 피닉스의 본인들이 시도한 야투 횟수와 상대팀한테 허용한 야투 횟수 차이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확실히 갈릴만한 경기로 보이거든요. 피닉스는 리그에서 5펜을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따였습니다. 경기당 평균 16개를 따였는데
같은 기간에 멤피스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오펜이 많았던 팀이에요. 이렇게 상성적인 부분에서 멤피스한테 많이 가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냥 피닉스는 그래도 멤피스가 원정에서 조금 약한 거, 그리고 듀란트가 뛸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지금 상성에서 많이 밀리는 걸로 보여요. 마침 멤피스는 집중력이 때 이제 베인이 복귀를 해가지고 풀멤버가 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저는 멤피스한테 좀 웃어주고 있다. 멤피스도 요즘에 좀 실점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 야투 내용이 그렇게까지 한참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상성이 좀 멤피스한테 웃어주는 게 있는 것 같다. 듀란트가 돌아온 피닉스가 얼마나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봤다시피 이런 식으로 듀란트가 있을 때는 반대로 18.5점가량 좋아진다는 소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 피닉스보다는 멤피스가 훨씬 더 좋은 팀으로 보여요. 멤피 마인이 됐든 오바가 됐든 저는 둘 다 괜찮아 보이네요.